자, 이번에는 매개 공면의 넓이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매개 공면의 넓이를 구하는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 어쩌면 이게 정의가 될 수도 있고 정리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아예 정의를 해버렸네요. 자, 매끄러운 매개 공면 S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매개 변수가 U와 V 이변수고 그 이변수에 따라서 X, Y, Z 좌표가 정해지는 매개 공면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물론 U, V는 정의역 D에 있는 점이고요. 그리고 그럴 때 S는 이제 요 매개 공면의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매개 공면을 나타내는 공면 S의 넓이는 이런 식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RU 벡터, RV 벡터는 앞서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 R 벡터를 U에 관해서 미분한 편도함수, U에 관한 편도함수고요. RV는 V에 관한 이 매개변수 함수의 편도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정의를 했느냐? 좀 이해를 좀 해보면, 우선 아래 그림에 영역 D가 주어져 있고요. 여기 직사각형 영역이 영역 D입니다. 전체가 요만큼이 영역 D가 주어져 있고, 그 영역 D를 우리가 평소 적분하는 것처럼 A, B, C, D를 요 U축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 M개의 소구간으로 막 나누고, 이제 V축은 N개의 소구간으로 막 나누다 보면 I번째 U축의 I번째, J축의 V축의 J번째의 작은 2차원 소구간 하나를 만들어지게 되죠. 이 노란색 2차원 소구간을 벡터 R에 의해서 대응되는 공면을 보면 이 전체가 S라는 공면인데, 이 RIJ라는 요 직사각형은 이 S 공면 위에 SIJ라는 공면으로 이렇게 대응이 됩니다. 벡터 함수 R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이 되고요. 그리고 이 RIJ의 좌측 코너에 있는 요 파란색 점은 요 PIJ 공면 S 위에 요 점으로 이렇게 대응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저평면에 구하던 그 아이디어와 같이 V를 고정하고, 그러니까 요 점을 뭐라고 할까요? 요 좌측 아래점에서 V를 고정하고 U가 움직이는 방향 요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U가 움직일 때 공면 S는 요 방향으로 곡선이 진행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죠? 또 U를 고정하고 V가 이렇게 움직일 때 그때 공면 S에 대응하는 곡선이 이렇게 움직인다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쵸? 그러면 요 공면 위에 PIJ라는 이 점에서 공면 위 S라는 공면이 PIJ 점에서 U 방향, 이게 U 방향이죠. 그죠? U 방향이 진행하는 거죠. U 방향으로 접선 벡터를 구하면 RU를 구할 수 있죠. U 방향으로 RU를 구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 점에서 V 방향으로 접선 벡터를 구하면 RV라고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접선 벡터를 빨간색으로 표현하면 요 점에서 요렇게 RU가 되고 RV가 되겠네요. 그죠? 요런 빨간색 접선 벡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접선 벡터는 이 점에서 기울기를 나타내는데 실제로 SIJ의 공면 SIJ인데 이 공면은 RU 벡터랑 RV 벡터로 근사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RU 방향의 기울기에다가 실제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델타 U만큼을 곱해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 길이가 되겠죠. 그죠? 그쵸? 그리고 델타 U를 곱하고 그리고 RV 벡터 변화율에다가 실제로 V가 변하는 만큼을 곱해주면 딱 그 SJ의 요 방향에 거의 근사하는 그 길이의 벡터, 물론 RU 방향이면서 요 길이까지 맞춰주는 그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R 델타 U의 요 벡터와 요것과 요 벡터와 그리고 델타 V의 RV 벡터로 만들어지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SIJ의 근사값으로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이제 나중에 M과 N의 분할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수렴하게 됩니다. 그죠? 그게 적분에서 많이 썼던 테크닉이죠. 그래서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외적을 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면 이것으로 만들어지는 이 평행사변형 이 넓이를 SIJ 근사값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면 전체 S의 S 넓이의 근사값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i가 1부터 m까지 j가 1부터 n까지 해서 RU 벡터와 RV 벡터를 외적하고 또 스칼라 두 개는 밖으로 빼면 델타 U, 델타 V 그러니까 ij 번째 요 작은 근사한 작은 평행사변형을 전체 모든 분할에 대해서 다 모아보는 것이죠. 물론 여기 앞에 리밋을 취해서 m도 n도 다 무한대로 보내면 s의 근사값이 아니라 실제 참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으로부터 s의 실제 넓이라는 것을 아예 델타 U, 델타 V니까 그죠? du, dv에 대해서 du, dv는 정의역 D에 있는 영역이죠. 그죠? 에 대해서 RU 벡터와 RV 벡터 외적한 것을 적분을 해주면 실제 공면 S의 넓이가 됩니다. 사실 이거를 여기서는 정의라고 했는데 정의로 해도 되지만 정리로 유도해서 이거를 공식으로 또 써도 괜찮겠죠. 자, 그러면 이 공면의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반지름이 a인 9의 건널비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죠. 9의 건널비는 반지름이 a면 4파이 a 제곱이라고 저희가 이미 알고 있죠. 그죠? 4파이 r 제곱 또는 4파이 a 제곱. 자, 진짜 이렇게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반지름이 a인 9를 매개변수, 그러니까 벡터 함수로 먼저 표현을 해보려면 9니까 구면좌표를 쓰면 편하겠죠. 그죠? 그러면 구면좌표에서 x는 반지름 a니까 원래는 로인데 반지름이 a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로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로 쓸 수 있고, 그리고 y좌표는 a
사인 파이의 사인 세타로 쓸 수 있고 g는 a의 코사인 파이라고 지금 직교좌표를 구면좌표로 바꿔서 썼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의역은 뭐죠? 구면좌표니까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정의역 d는 파이 세타로 파이 세타 평면인데 파이는 0에서 파이까지, 세타는 0에서 2파이까지면 구 전체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면좌표에 매개변수 함수 세타 파이라고 하면 x좌표는 a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가 되고 y좌표는 a 사인 파이의 사인 세타, g좌표는 a 코사인 파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좀 전에 공식에서 필요한 게 곡면의 건널비 공식은 정의역 위에서 그 매개변수 하나의 매개변수에 대한 편도함수, 다른 매개변수에 대한 편도함수를 외적을 하고 크기를 해서 그 매개변수에 대해서 이제 적분하는 것이 이 곡면의 넓이였죠. 그죠? 여기서는 u 대신에 파이와 세타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d에서 i 파이 r 세타에서 d 파이 d 세타로만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게 여기서 r 파이가 필요하고요. 파이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a 코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a 코사인 파이 사인 세타 마이너스 a 사인 파이, 파이에 대해서 편미분했죠. 그리고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a 사인 파이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리고 a 사인 파이에 코사인 세타가 되고 0이 되네요. 그죠? 세타가 없으니까. 자, 요것을 외적해야 됩니다. r 파이와 r 세타를 외적을 하면 i, j, k 기저 벡터를 쓰고요. a 코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a 코사인 파이 사인 세타 마이너스 a 사인 파이 그리고 마이너스 a 사인 파이 사인 세타 a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0 이 외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i라고 하면 a 제곱 사인 제곱 파이에 코사인 세타가 있고 마이너스 j에 j로 하면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빼야 되니까 빼기 a 제곱 사인 파이 제곱에 사인 세타네요. 그럼 빼기니까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하고 이제 k로 하면 이 부분도 지우겠습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요만큼 k라고 하면 k니까 a 제곱 코사인 파이에 사인 파이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가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빼야 되니까 플러스 a 제곱 사인 파이에 사인 파이에 코사인 파이에 그리고 사인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벡터로 쓰면 이렇게 되고 a제곱 사인 제곱 파이에 사인 세타가 되고,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a제곱 a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 사인 파이가 있고, 요거 a제곱 코사인 파이 사인 파이로 이렇게 묶어내면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있으니까 요건 1입니다. 1. 그래서 남는 거는 a제곱 코사인 파이와 사인 파이만 이렇게 남겼네요. 그죠? 근데 요거의 절대값을 또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외적한 거에 절대값을 구하면 루트 쭉 가고요. 각 성분의 제곱 4제곱 파이 제곱 세타 4제곱 파이에 그리고 a 4제곱 제곱 파이에 파이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도 또 잘 관찰을 해보면 a 4제곱 사인 4제곱 파이가 있고 a 4제곱 사인 4제곱 파이가 있죠. 요걸로 묶어내면 사인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인데 요거 1입니다. 그죠? 그러면 남는 거는 a 4제곱 사인 4제곱 파이만 남고요. 그죠? 요걸로 이제 묶어내면 두 개 다 1이니까. 그리고 a 4제곱 뒤에 코사인 제곱 파이에 사인 제곱 파이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a 4제곱에 사인 제곱 파이로 묶으면 사인 제곱 파이가 있고 더하기 코사인 제곱 파이가 있네요. 그쵸?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1입니다. 1. 그럼 남는 거는 a제곱 루트 안에 있는 a제곱 나오고 사인 파이의 절대값인데, 파이가 원래 범위가 구면좌표에서 파이 범위는 0에서 파이죠. 그쵸? 그러면 이 범위에서 사인 파이는 항상 0보다 크고 1보다 작죠. 그러니까 요 범위죠. 그러면 사인 파이 절대값을 씌워봤자 항상 양수니까 a제곱 사인 파이가 되네요. 자, 요까지 구했고 어디까지 구했나요? 지금 필요한 요만큼을 구했습니다. 그죠? 이제 적분을 하면 이중적분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공면에 주어진 구면의 면적은 D에서 a제곱 사인 파이의 면적을 하는 건데, D라는 것은 파이와 세타로 주어져 있죠. 그죠? 파이와 세타로 주어져 있으니까 세타 파이 범위를 하고, 그리고 a제곱 사인 파이를 이만큼을 넣고, 그 다음에 정의역에 있는 변수, 적분 변수가 d세타와 d파이죠. 요렇게. 자, 그러면 요만큼은 파이가 있고, a는 상수니까 아예 밖으로 빼버리고요. 세타에 관한 식이 없습니다. 그럼 세타에 관한 식은 여기서 분리가 되겠네요. a제곱에 2파이의 d세타를 이렇게 분리해내고, 또 파이만큼 파이로 보여지는 것들만 모아 봅니다. a제곱이고, 첫 번째 적분은 2파이, 자, 두 번째 적분은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에 0에서 파이, 그래서 2파이 a제곱이 되고, 코사인의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0을 대입하면 1입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2가 되니까 4파이 a 제곱입니다. 즉 구면의 건널비가 반지름 a인 구면의 건널비는 4파이 a 제곱이 된다는 걸 유도를 했습니다.